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.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. 조 전 청장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되레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검찰에서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조 전 청장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. 자, 이동윤 차장, 네.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좀 관심 좀 끌고 있는데, 조현오 총장이 이제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서 좀 다 진실대로 밝히겠다, 다 까겠다라고 이게 화끈하게 좀 나왔는데, 네. 그렇게 된 발언하게 된 배경, 또 결심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그 발언 자체부터 지금 그 주목을 받게 돼 있는데요.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인지 다 까겠다. 뭐 이렇게 표현이 대단히 직설적이고 다소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밝혀 주었는데요. 9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라는 것도 본인이 강력하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. 이 같은 배경이 나온 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. 일단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쪽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010년도 이 발언이 처음 알려졌을 때 검찰에 고발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현오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겠다. 본인은 이게 그 차명 계좌가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시죠. 청장 사퇴하기 전에도 좀 뭐 한 말씀 하셨죠, 보니까. 예. 고소한 측, 유족 측에서 이 소를 좀 치셨으면 좋겠다. 네, 지금 네. 싸우기 싫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, 보니까. 그렇죠. 쾌도 저 채널 A의 그 대담 프로그램인 이슈 토크에 이게 출연하고 나서 쾌도남마. 예, 죄송합니다. 네, 쾌도남마의 이슈토크 출연하셔도 이슈 토크에 됩니다. 지금 계속 네. 제가 이제 출연하다 보니까 이제 이랬는데요. 그 쾌도남마에 출연을 하면서 그 일부 발언을 했고 네. 또 그 이후에 동아일보하고 그 후속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유족 쪽에서 이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다. 하지만 취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분명하게 진실을 밝히겠다. 라는 의지를 이렇게 또 한 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. 사실 그때 그 인터뷰 나간 다음에 어떤 네.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뭐 근거가 약하거나 그래서 약간 발을 빼거나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어느 은행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한 거 보면 이 정말 뭔가 물증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. 실제로 뭔가 근거가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? 그 최초의 발언이 네. 알려진 게 그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2010년 8월 달에 이 발언이 알려졌는데요. 그로부터 한 5개월 전인 2010년 3월 31일 날 그 시위 진압 그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했던 얘기입니다. 그 발언이 알려졌을 때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주간지인지 인터넷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거를 봤다. 그리고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봤다. 이런 식으로 처음엔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는 본인이 무언가 분명히 확실하게 들었다라는 식으로 이 발언이 좀 바뀌었는데요. 이 조현오 청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외무고시 출신의 검찰 총수를 역임한 사람입니다. 그런 분이 그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전문 증거, 즉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옮겼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. 하기 때문에 조현오 청장이 내부적으로 경찰 내부에서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. 그 최초에 이제 그 조 청장이 이제 그 차명 계좌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는 그 노무현 그 유족 측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. 그래서 네. 이제 사자 명예훼손에서 검찰까지 고발까지 했잖아요. 그때 이제 검찰에서 고발됐는데 수사 진척이 좀 미진하니까 왜 수사를 안 하냐라고 네. 해서 거기서 시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. 그랬죠.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조 청장의 이제 몇 차례 이제 발언과 관련돼서는 그 뒤엔 별다른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. 네. 뭐 그런 좀 어떤 예. 이 사건도 그쪽에서도 별로 이렇게 좀 확산되는 걸 원치 않은 건가요? 정확하게 그 확산되지 않는 것까지 바라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아마 그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을 일으켜서 그 선거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새누리당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 쪽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 선거 쟁점, 자기네들이 그 정당에서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큰 좋은 소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 이 동아일보에서 조현오 청장의 발언을 단독으로 보도한 직후 아침부터 이 봉화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재인 그 지금 당선자죠. 전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반응은
아주 격한 표현이 나왔습니다.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, 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, 참을 수 없다. 뭐 이런 식의 좀 격한 반응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박성원 정치부장 나오셨는데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야당 쪽은 특히. 그렇습니다. 실제로 검찰에서 저렇게 진술을 한다면 격발된 화살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당장 그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, 그 중에서도 지금 주류라고 하는 친노 주류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본인들의 뿌리인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, 만일에 이런 계좌가 사실로 인정이 되거나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하면 우선 대선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고, 또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노면재단 이사장, 현재 그 유력한 대권주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은 그럼 그때 그런 상황을 못 막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 보필을 한 거냐라는 책임론에서 상당히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세게 반발하고, 심지어 그 정권 배후 음모다라고 하는 쪽까지도 아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예, 이제 조 총장이 일단 뭐 밝히겠다고 하기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게 되면 이제 공이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되는데, 네. 검찰도 이제 이 사건 굉장히 미묘한 사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게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. 예,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그 노무현 그 계좌에 대한 그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는 그날부로 종지부를 사실상 찍었습니다. 그래서 관련 수사 기록 일체가 봉인 조치됐죠. 예, 봉인 조치돼서 대검 그 지하 보관소에 지금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. 아무튼 이번에 그 검찰이 조현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느냐를 조사하려면은 그 문서를 열어야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상당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당장 그 캐비넷을 열어서 수사 기록을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. 차명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하지만 이 캐비넷을 열지 않고도 그 당시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다면 또 이 간접적으로나마 차명 계좌의 존재 여부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수사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수사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중요할 텐데,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할 때 자 이제 저기 계좌를 얘기하겠다 그랬죠.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구냐를 얘기하겠다 그랬죠.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누구로부터 들었느냐라는 그렇죠.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러면 맞습니다. 경찰도 정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대로 그 봉인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자금과 관련된 그 수사 자료의 일부를 보고 얘기한 것인지, 아니면 또 다른 정보기관에서 들은 정보라든가 이걸 자료를 보고 얘기한 것인지,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좀 가지고. 예, 조현호 총장은 일단 그 공식적으로는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다,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가 그러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몇 가지 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경찰의 정보 라인을 통한 간접적인 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당시에 그 조현호 총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리에 있었고,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 있는 그 각종 그 여러 가지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는 정보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수가 있고, 또 경찰의 총수이다 보니까 검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만남 과정 내지는 뭐 통화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저희 시토크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, 딸 이제 노정현 씨의 뭐 미국 저택 구입 뭐 이런 관련해갖고 굉장히 기사가 매일 사회명 기사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네. 어느 순간 이게 또 싹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수사는 어떻게 되는 그게 건지. 총선 전에 이제 그래서 수사가 그랬던 진행되고 건가요? 있었는데, 네. 이제 총선 전에 이제 수사를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네. 선거에 영향을 준다. 네. 그래서 또 뭐 그쪽에서도 반대가 지금 그래서 잠시 중단이 돼 수사는 있었죠. 하고는 있는 건가요?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? 수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검찰에서도 그 총선 직전에도 네.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니까 분명히 밝힌 것은 이 선거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노무현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야당 측에서는 이것도 정치적인 탄압이다. 비자금 수사는 다 끝났는데 왜 또 그 사건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음모다라는 이제 반박을 해오고 있는데, 이 조현호 총장의 발언이 새삼 이제 부각이 되고 또 9일날 그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이 그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야당 쪽에서 이 노정현 씨가 그 미국 그 허드슨강 주변에서 그 저택 구입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게 또 끄집어내는 거 아닌가, 이제 관심이 좀 쏠릴 것 같습니다. 예. 하여튼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 그 저 소송과 관련된 당사자들도 모르는
저 의견이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도 좀 그런 관심이 좀 있어요. 뭐냐면 아니 또 뭐 옛날 얘기 꺼내가지고 또 그거 뭐 하느냐 이거 또좀 망신주기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아니 잘못된 게 있으면 좀 한번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그 얘기 어느 쪽에 말이 맞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